네, 안녕하십니까. 낭만유입니다. 어느덧 벌써 8번째 강의가 들어섰고 7번째 과제를 여러분께서 카페에 올려주실 거라 믿고 또 8번째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째 강의 해시태그 및 핫 키워드 공략에 대해서입니다. 자, 이건 것도 어떻게 보면 들어보신 분도 있고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제가 오늘도 이거에 대해서 차근차근하게 한번 설명을 해둘 테니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해시태그와 핫 키워드의 정의를 한번 볼까요? 해시태그의 경우에는 단어 앞에 샵을 붙이는 관련 검색어들을 노출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이거 보통 인스타그램에서 많이 써봤을 거예요. 해시태그를 걸어서 그것을 이제 클릭을 딱 하게 되면 그거와 관련된 그 해시태그가 붙은 것들이 사진이 쫙 나오고 뭐 영상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인스타그램에 좀 많이 써서 노출을 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핫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어떤 화제가 돼서 대중들에게 언급이 많이 되는 단어. 당연히 지금의 핫 키워드는 코로나 같은 게 될 수가 있겠죠. 굉장히 핫한 거고 확진자라는 것도 핫 키워드가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게 좀 세계적으로 좀 많이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 키워드를 핫 키워드라고 합니다. 해시태그는 우리가 유튜브에서 사용을 할 때는 주로 본문과 태그란에 많이 쓰게 될 거고요. 그리고 핫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제목에 많이 쓰게 될 겁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코로나에 대한 영상을 찍는다라고 하면 제목에는 코로나가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제목에는 어떤 코로나에 뭘 다룹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백신을 다루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아니면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의 참상을 담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목에 일단 코로나가 핫 키워드니까 코로나라는 말을 붙이겠죠. 그게 핫 키워드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해시태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코로나 인터뷰, 코로나이란 세상,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런 것들을 제목에 해시태그로 붙여서 사람들이 조금 더 영상을 찾을 때 이러이러한 검색어로 검색할 만한 것들을 해시태그로 많이 넣습니다. 그래서 해시태그는 본문란에도 있고요. 태그란에도 넣기도 합니다. 하지만 둘의 역할이 다른 게 본문에 들어가는 해시태그가 조금 더 노출이 편하고 태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못 말한 거에 대한 그런 걸 바로잡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다는 점 제가 이따가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해시태그는 본문과 태그란에 많이 쓰고요. 그리고 핫 키워드는 제목에 많이 쓴다는 점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해시태그를 본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영상은 해당 영상의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 키워드를 제목 위에 위치가 돼요. 최대 3개까지 위치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연관이 있고 내 주제를 가장 핵심적으로 표현할 키워드를 3개 안으로 추리는 게 좋습니다. 최대 3개이기 때문에 꼭 3개를 안 해도 돼요. 나는 1개만 강조하고 싶다. 1개만 해도 됩니다. 2개를 강조하고 싶다. 2개 해도 됩니다. 그래서 또 3개인데 그 이상이 되면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또 태그를 많이 쓴다고 좋지가 않아요.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내가 쓸 태그 핵심 키워드를 3개 안으로 무조건 축약해서 쓴다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이것은 저의 제품 리뷰 채널에서 붙이는 제목인데요. 위에 이렇게 샵으로 해서 파란 글씨로 뜨는 것들이 바로 해시태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 영상 자체에서는 이것들이 핫 키워드라고 불리기도 해요. 해시태그인데 왜 핫 키워드에 가니까 이런 새 위에 뜨는 것들을 우리는 해시태그를 입력했는데 이 영상에 대한 핫 키워드라고 유튜브가 인식을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말하는 범위가 우리가 말하는 핫 키워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핫 키워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런 걸 또 제목에 쓰는 경우도 있지만 제목에 쓰지 마시고 주로 본문에 해시태그를 붙여서 샵을 붙여서 해시태그를 사용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영상을 가장 잘 표현하는 해시태그를 3가지 이내로 설명되는데요. 자, 지금 같은 경우에도 제 채널 보면은 병맛 홈쇼핑, 블루투스 마이크 스마트 스피커, 도어스 미라클 M70에서 저세상 텐션 주의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궁금증을 유발시키는 제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병맛과 그리고 리뷰와 M70이라는 이 3개를 저는 강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떴냐 안 떴냐는 제가 나중에 카페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시태그 사용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무조건 이슈가 될 만한 키워드를 고르는 건 좋지 않아요. 왜냐면 무조건 당연히 이슈가 될 만한 걸 골라야 되는 게 아니냐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다, 확진자다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미 여러분들보다 어떤 대형 유튜브나 대형 뉴스 채널들이 이미 그거에 대해서 계속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검색을 해도 여러분의 채널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저 밑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흔히 쓰는 키워드를 그대로 갖다 쓰기보다는 좀 연관 검색어로 해서 떠오를 만한 거, 그런 거를 키워드를 잘 잡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유튜브뿐만 아니라 블로그와 같은 SNS에도 많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약간 예를 들어서 코로나에 대한 백신이 핫 키워드라고 한다면 그럼 코로나 백신 한국 뭐 이런 게 뜨겠죠, 연관 검색어에. 아니면 코로나 백신 부작용, 코로나 백신 효과, 코로나 백신 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연관 검색에 떠오를 텐데, 그런 것들을 잘 공략해서 하면 이 키워드를 쓰진 사람이 많지 않은 그런 것들을 검색이 되면 여러분들의 채널이 갑자기 상위권에 뜰 수도 있고, 아니면 최소 중위권 정도라도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 무조건 핵심 키워드로 고르지 않고 연관 검색을 하라는 이유입니다. 좀 이해가 되셨나요? 네, 해시태그는 일단 여기에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핫 키워드 2020년. 네. 아직 올해가 지나진 않았기 때문에 올해라고 표현을 할게요. 최고의 핫 키워드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올해 핫 키워드는 2월 달에 발생한 오염 폐렴에서 파생된 바로 코로나19라고 하죠. 코로나가 말도 이번 2020년에 최고의 핫 키워드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생기는 것들, 뭐 직장을 잃은 사람들도 있고, 헬스장이 폐쇄되고 운동을 집에서 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뭐 홈 트레이닝이 또 핫 키워드 됐죠. 집에서 하는 운동. 그리고 또 어떤 이제 사람들이 이제 계속 자기 개발을 하고 싶고 돈을 벌고 싶은데 이제 그러한 여건이 이제 되지 않고 직장도 점점 어려워지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내 길을 또 찾아야겠다. 제2의 부업. 유튜브를 하시는 여러분도 마찬가지. 어떤 부업에 대한 것들도 많이 검색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핫 키워드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내돈내산이란 말을 들어본 분도 있고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내돈내산은 내가 돈 주고 내가 샀다, 이런 뜻입니다. 당연한 거잖아. 내가 내 돈 주고 산 거다 라는 말은 당연한 건데, 이 얘기를 이제 좀 이따 다시 드릴 거예요. 유튜버들의 그런 문제가 되는 논란이 큰 사건이 하나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말씀도 제가 드릴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뭐 일상 속의 어떤 챌린지, 도전이라고 하죠. 저도 여기서 참 영감을 많이 받아서 지금의 도전의 낭만이다라는 채널도 만들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채널을 도전하고 했고, 공모전도 참여해보고 했는데, 자, 챌린지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어떤 뭐 그림 챌린지도 있고, 일상 속에 뭐 지키기 캠페인 같은 것도 챌린지로 표현을 하고, 아니면 내가 플렉스 했다, 뭐 좀 자랑을 할게 아이템을 샀다, 그런 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좀 자유롭게 일부러 하는 챌린지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런 챌린지, 아니면 뭐 한때 유행했던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뭐 그랜저이라고 해서 굉장히 이렇게 저를 높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챌린지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또 뭐 좋은 일 방향으로 캠페인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챌린지를 계속 이어받기도 하고, 릴레이로 방식으로 채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 2020년도의 그런 핫 키워드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었고요. 그리고 유튜브에서의 큰 대형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2020년에 바로 뒷광고 논란입니다. 뒷광고가 뭐냐면요, 대형 유튜브들의 것이 이제 해당이 됐는데, 광고를 받았어요. 내가 광고를 해달라고 외부에서 광고를 받았어요. 하지만 해당 사실을 고지를 해야 되잖아요. 원래는 광고에 대한 사실을 내가 이거 광고를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광고를 하는 거다 라고 인지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상품을 그대로 홍보를 하고 대가는 받고, 뭐 돈을 받았겠죠. 돈을 받거나 뭐 어떤 지원을 받으면서 시청자들한테는 이제 모세를 일관을 하거나, 아니면 나는 광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돌려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크게
대란이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유튜버들의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안 좋아진 것도 있고 광고 정책이 변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대형 유튜버들이 많이 몰락하기도 했습니다. 네, 유튜브의 광고 정책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나라의 국회에 대한 법도 조금 바뀌었죠. 그래서 이런 뒷광고 정책이 그만큼 굉장히 큰 파급력을 가져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광고를 혹여나 받게 되더라도 꼭 광고를 한다는 점을 명시를 해야 된다. 아니면 문구를 만든다든지. 그래서 유튜브에는 이제 그런 문구들이 생겼어요. 이 광고는 유료 프로모션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여러분이 광고를 해야 될 때는 꼭 체크를 해주시고 이거는 광고다라는 사실을 고지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서 또 뒷광고가 또 뭐 한동안 사그럴지 모르지만 결국엔 또 누군가의 수면으로 뜨게 되면 그때 타격을 받고 모든 걸 잃게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2010년도에 핫키워드 알아봤는데 2021년 트렌드는 어떤 게 뜰까요? 어떤 것이 또 핫키워드가 될까요? 일단 뭐 제가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알아본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말을 해보자면 일단 코로나가 일단 지속된다고 봤을 때는 일단 유튜브의 백신 그 트렌드는 코로나에 대한 어떤 백신 같은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조금 더 핫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어떤 이런 운동에 또 관심을 또 많이 가지면서 오하운이라고 합니다. 오늘 하루 운동하기. 그래서 이제 집에서 또 몸을 가꿀 수 있는 이런 홈트와 같은 역할들이 조금 더 키워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퀴즈들이 있어요. 이제 지금의 또 어린이들은 약간 좀 정보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고 자본주의에 또 많이 노출이 되어 있다.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누구보다 또 많이 또 접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이제 좀 뒷광고에 또 민감한 것도 있고 돈과 연관돼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배워가는 세대들. 그래서 자본주의 퀴즈들이 또 성장을 많이 할 것이고 유명해질 것이고 핫키워드 떠오를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제가 보기에 트렌드라고 하기보다는 일단 기존의 것들이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생기는 것들 앞으로의 또 어떤 직업에 전망되는 내용들도 좀 많이 뜰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직업이 코로나에 의해서 많이 사라지고 있고 또 뭐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어떤 정도 퀄리티 뽑아낼 수 있는 또 좋은 직업들이 또 생기지 않을까. 뭐 재택근무를 하면서도 뭐 일반 월급 이상의 수익을 뽑아내는 분들 그런 식의 앞으로 좀 직업이 제일 조명될 그런 전망도 좀 보여집니다. 자, 그럼 핫키워드를 왜 써야 될까? 이거 정말 중요한 거죠. 핫키워드 왜 써야 될까? 아니 내가 핫키워드를 그래 뭐 잘 알지는 못하지만 꼭 이걸 써야 됩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핫키워드 쓰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딱 하나.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거의 입문자들, 초보 유튜버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본인들의 채널을 일단 노출을 시켜야 되잖아요. 우리 여러분들이 채널을 일단 누구한테 보여주려면 노출을 계속 시켜야 돼요. 여러분들이 영상을 올리고 또 그런 활동들을 조금 해야겠죠. 그렇게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그런 노출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핫키워드와 해시태그를 쓰고 하는 것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영상 제목에다가 유명 유튜버의 이름을 이렇게 거론하기도 해요. 뭐 피트 누구누구님에서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아니면 뭐 이제 누구누구님한테 영상을 보고 내가 느꼈습니다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많이 하더죠. 이럴 경우에는 이제 소위 말하는 뭐 구독자 빨아먹기라고도 할 수도 있는데 그 영상을 보면서 이 사람한테 어떤 도움을 받았는가를 명확하게 근거를 제시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뭐 허락을 구하는 것이 제일 먼저 우선이 되어야겠죠.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이 사람을 비방하는 목적이 아니라 고마움을 전달하고 이 사람 통해 많이 배웠습니다. 뭐 이런 부분을 되게 칭찬 일색으로 바꿔가지고 이분에 있는 사람들도 좀 여러분의 채널을 유입할 수 있게 그런 방법도 쓰기는 사람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근데 이럴 경우에는 내가 그냥 이름만 언급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냥 자기 뜨고 싶어서 유명 유튜버 걸고 넘어지네 이런 식의 악플이 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럴 경우에는 영상 속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지 그 사람도 욕을 하면서도 이해는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상들을 보면서 나는 예를 들어서 뭐
전자제품 리뷰를 하고 있는데 일선님의 채널에서 이런 부분이 너무 좋더라. 그래서 나도 좀 인투에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이렇게 좀 노력을 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리뷰 멘트로 거론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좀 이해해줄 만한 범주에 속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니면 어떤 유튜버 분께서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내가 좀 갖고 와서 쓰고 싶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어떤 그런 트렌디함이라든지 어떤 그 특유의 말투를 가져와서 쓴다든지 이런 부분을 좀 좋게 얘기를 하셔야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인상적인 부분들을 내 것으로 조금 따라는 해보되 대신 너무 그게 과하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그 영상 속에 이걸 해야 했던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과제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자, 네이버 카페 낭만 있는 유튜버들 모임에서 여러분들의 정보를 공유하고 과제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과제가 나갈 거고요. 자, 지금까지 진행한 과제들을 조합해서 이제 영상을 만들어 볼 거예요. 첫 번째 영상을 촬영을 하신 분들은 바로 편집에 들어가면 되겠죠. 혹시나 해도 촬영 안 하신 분들은 꼭 촬영을 해서 편집을 여러분이 정한 편집 프로그램을 통해서 완성도를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좀 완성을 지어서 올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적당히 퀄리티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겠죠. 그래서 그런 영상을 만들어서 우리 카페에다가 과제방에 올려주세요. 그래서 그 영상을 바로 올리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주제, 정하신 주제, 그리고 촬영 기기, 그리고 어떤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했는지를 그걸 8번째 과제방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카페에다가 또 질문을 해주시면 되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함에 있어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까지는 영상을 하나 만들어 보는 걸로 과제를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도 강의되나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과제 잊지 마세요. 강사 낭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